네, 오늘은 2016년 바로 5월 8일입니다. 2016년 5월 8일은 바로 여러분에게 2017년 또는 2018년 안전한 건설안전기사 필기 합격을 위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산업안전관리론은 시작의 과목이지만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과목이죠. 1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제운동의 추진에 있어서 그랬어요. 무제운동 추진에 있어서 3대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3요소라 그러기도 해요. 무제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둥이 우뚝 서야 된다. 첫째가 뭐예요? 최고 경영자의 경영자세. 다른 말로 하면 탑의 엄격한 안전경영자세. 이게 똑같은 말이죠. 맞아요. 노동조합의 협의체 구성 이런 말이 있었나? 없어요. 그럼 답이에요. 2번. 그러나 혹시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고 한 번 더 점검해보죠. 직장 소집단 자주활동 활발화 또는 활발화도 괜찮고 활성화도 괜찮아요. 맞죠? 넷째,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 이렇게 해서 1, 3, 4. 그래서 무제운동 3요소 또는 뭐라고 그래요? 세 기둥의 정의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는 누가 해야 돼? 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둘째, 관리감독자인 안전보건관리 추진 관리감독자에 의합니다. 2017년부터는 법이 바뀌어가 또 뭐냐 하면 안전관리뿐만 아니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보건을 함께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입니다. 여러분 밑에입니다. 알아두실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이 왔어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하고 안전관리자하고 업무가 같다. 맞죠? 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장이기 때문에요. 사장 또는 임원급 이상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과 보건을 모두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 소집단 자주활동의 활발화 또는 활성화. 누가? 근로자, 사업주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삼위일치가 될 때 우리 회사의 무제운동은 자동적으로 되는, 가정도 이렇게 한다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운동 3요소 또는 3대 기둥은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 필답형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 교재 1-8의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도 제가 딱 만들어 두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견, 파악하여 단기간에 빠른 시간에 행동 목표를 정하여 지적 확인입니다. 팍팍 짚어라 이러면 지적 확인하면 특히 비정상적인 작업과 안전활동을 하는 위험 예지를 연구했어요. 여기 알아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견, 셀프 한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지적 확인하기 뭐냐 볼 필요 없어요. 삼각형, 1인, 원포인트 위험 이런 다 자기가 하는 걸 가지고 자문자답 카드 위험 예지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문자답 카드 4번인데요. 좀 더 여기 해설을 보면요. 한 사람이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위험 요인을 우리는 파악을 했어요. 파악해가지고 단시간에 행동 목표를 정하여 지적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비정상의 작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 예지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겁니다. 또 알아둘 것이요. 세 번째 문제를요. 조금 제가 확대를 해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며칠 전에 안전점검 검사에 제출하여야 하나 그런데요. 이것은 안전검사라는 거 우리가 받은 다음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죠. 검사 주기 만료일 며칠 전에 하나 하면 항상 특별한 게 없습니다. 무조건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77쪽에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얼마요? 73조 2에 안전점검의 신청이라는 내용으로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500명이에요.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1년간 발생한 근로의 손실 수가 1200일입니다.
이 사업장은 도수율이 9일 때 종합재해지수를 얼마냐 그럼 우선 알아둘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종합재해지수라는 것은요. FSR, FR은 뭐예요? 도수율이에요. SR은 강도율입니다. 그리고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그래서 도수율이 얼마요? 9예요. 강도율은 내용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강도율은 연근로 총시간 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니까 500명이 작업하고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하루는 8시간, 1년은 300일 또는 바로 이걸 2400 이렇게 해도 관계없죠. 이렇게 하니까 1000을 곱하니까 얼마? 1이 나왔어. 그리고 루트를 덮었으니까 3이 되잖아요. 답은 얼마? 3.0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런 것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것도 저는요 수학에 완전히 보면 머리에 지가 난다. 이것은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기 싫다. 괜찮아요. 그래도 항상 얘가 4번에 3이 들어가지 1번에 3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이거? 저는 공부를요 외운다 그러죠. 눈으로 익혀라 그래요. 눈으로. 눈에 자꾸 익히면 그 사람 얼굴과 연결시키듯이 눈에 4번만 연결시켜도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 53쪽에 잘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5번을 시작하죠. 하베이예요. 하베이 또는 합이라고 이러겠죠. 우리 손녀가요. 저보고 할아버지 소리를 못하니까 항상 할비라 그러면 왜? 세 음절을 못하니까 두 절 하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읽을 때는 합이라고 이렇게 하베이 이렇게 읽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합의가 제창한 3위 대책은 하인리에 우리는 사고 예방 기본 원리 5단계 중 적용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답을 말했네요. 3위는 언제 하냐 그러면 바로 5단계 적용 단계에서 하죠. 그러니까 답은 벌써 4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위라는 것은 교육, 에듀케이션, 기술, 엔지니어링, 동료가 문제예요. 이거는 동료, 규제, 관리 어떤 말을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 인포스먼트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6번입니다. 버드에 의한 재해 발생률은 1대, 10대, 30대, 600입니다. 한번 여기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는요. 1대, 30대, 600이에요. 10에 해당하는 거랬어요. 항상 알아둬요. 1은 중상이에요. 10은 경상인데 알아둘 게 물적인적 사고죠. 30분 무상해 사고, 600도 무상해 무사고 사고. 여기는 무상해는 물적 손실이 발생하고 요거는 위험 순간만 포함되는 거지. 무상해, 물적, 인적 모든 것이 포함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600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보다는 뭐가 있어요? 1대 29, 300을 알아야죠. 그리고 1대 29 누구요? 하인리의 1대 29 법칙이죠. 하인리의 1대 29 법칙은 이름 뭐가 합니까? 역시 중상해를 나타내. 29는 경상해요. 그 다음에 300은 무상해가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무상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죠. 여기에 무상해라는 것은 물적이 발생했든지 안 했든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드는 좀 상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대, 10대, 30대, 600이죠. 10은 뭐냐? 그러면 바로 중상 또는 폐질이 아니죠. 이거는 1이죠. 이거 바로 물적, 인적 사고가 나는데 용어를 가지고 봐요. 다른 말로 이렇게 경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거예요. 물적과 인적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거는 경상만 알아도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인리의 1대 29, 300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7번째 가죠. 우리는 숫자도 좋아야 돼요. 바로 이거는 뭡니까? 7은 우리가 항상 럭키다 이렇게 행운이 오죠. 행운은요. 역시 문제에서도 아마도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었을 겁니다. 점검 시기에 의한 구분에 있어서 안전점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우리 안전점검은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걸 정기점검이라고 그래요. 집중점검의 자체 벌써 저는 답이 보이죠. 이런 건 없죠. 그 다음에 수시로 밥 먹은 다음에 밥 먹기 전 밥 먹은 후 아무 때나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수시 점검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있잖아요. 요사이 세상이 난립니다. 내일 우리 회사에 대통령이 온다. 그럼 뭔 점검해야 돼? 청소도 하고 난리가 특별 점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 점검이나 정기 점검이나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답은 1번이고요. 정기 점검과 계획 점검은 동일한 말이다.
수시점검이 있죠. 특별점검이 있어요. 임시점검 이렇게 네 가지 있고 요것도 실기 필답형에도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재해사례 연구는요. 사실의 확인 단계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것은 건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사실의 확인은 뭐예요? 재해사례 연구 방법은 우리가 5가지 4단계를 하는데 여기서 알아둘 게 사실의 확인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의 확인 단계라고 그랬거든. 사실의 확인 단계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고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뼈를 잘 발릴 때 그런 형태로 나타내는 걸 가지고 이걸 뭐라고 이걸 알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특성 요인도 또 재해 분석할 때는요. 모두가 다 이런 걸로 하죠. 재해 분석은 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 물체, 작업, 관리 이걸 가지고 우리는 특성 요인도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재해 사례 분석은 뭐 1단계니 2단계에 따라서 사실의 확인 단계는 특성 요인도를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특성 요인도라면 알면 되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9번째 보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누가 참 장관이 좋은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라든지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우선 이걸 먼저 봅니다. 어떤 사업장이요. 산업재해율이 엄청 높아. 이럴 때는 이 회사는 정말 한재율이 많으니까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이에요. 못된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 폐수를 함부로 방류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신문에도 내고 방송에 터뜨리는 이유. 그런 게 바로 공표 대상 사업장. 어떤 사업장이냐 보겠습니다. 첫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라는 것은요. 여기 중대산업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대산업사고. 근데 중대산업사고 있냐고 바로 네 번째 중대산업사고 발생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중대산업사고와 중대재해 세 가지는 틀립니다. 둘째, 산업재해 발생한 관한 보고서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는 사업장. 이걸 잘 봐야 돼요. 산업재해 발생 관한 얼마? 2년이 아니고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사업. 그러니까 틀리죠. 답은 벌써 몇 번? 2번이 이래 나왔습니다. 3번입니다. 연간 산업재해율 금요일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얼마? 10%가 되겠습니다.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이 사업장 등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공표 대상 사업장 누가 하냐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역시 우리 필답형 실기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 같지만 꼭 숫자를 기억해 10%, 2명, 3년 이런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 합격 날개 합격이지 관련 법규도 있지만 우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조에 공표 대상 사업장이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의 특별법.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에요. 건설에 대한 건데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데 시설안전관리법에는 안전점검의 종류가 4가지 아니고 3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점검이 있냐? 첫째,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점검이 있고 긴급점검이 정밀점검이 있지 특별점검이라는 것은 시설안전관리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또 항상 1번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이잖아. 특별은 특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11번째요. 좋은 말이죠. 재해예방 4원칙입니다. 재해예방 4원칙은 첫째, 예방 가능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재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적 원인, 물적 원인 모두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방 가능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는 98%지만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것은 100%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필연 발생의 원칙. 재해가 필연적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필연 발생의 원칙이 아니고 원인 계기의 원칙 또는 다른 말로 뭐 원인 연계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손실 우위의 원칙, 대책 선정. 대책 선정은 역시 뭘 한다? 3위를 한다. 답은 몇 번? 바로 필연 발생의 원칙 2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요 문제도 뭡니까? 바로 우리 필답형 실기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12번째는 이쁜 문제가 나왔어요. 근로자가요.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로자가 벽돌입니다. 벽돌을 어디에? 손수레의 운반 중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발생을 떨어져 발을 따셨는데 긴 물과 가해 물을 옳은 것은 알아둘 게 있어요. 긴 물과 가해 물은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긴 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재해의 원인이 된 거예요. 가해 물은 뭐냐가 직접 나의 상해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재해 발생의 주 원인이면 재해를 가정해 근본이 되는 기계, 장치, 물 또는 환경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불완전한 상태죠. 그러니까 기인된 것은 뭐냐 하면 벽돌을 싣고 어디야? 손수레에 싣고 벽돌을 손수레에 싣고 가다가 뭐가 떨어졌어? 벽돌이 떨어졌어요. 이럴 때는 가해물과 어떻다? 기인물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요. 또 뭐가 떨어졌노? 벽돌이 떨어졌잖아. 가해물, 직접 사람에게 접해 피해를 주는 기계, 장치, 물 또는 환경이니까 잘못하면 손수레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손수레는 어떻습니까?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벽돌을 어디에 실었다? 손수레에 실었을 뿐이거든요. 손수레가 잘못됐다는 말이 나왔으면 손수레가 기인물이 되지만은 손수레 말이 없잖아요. 뭐가 떨어졌다? 벽돌이 떨어졌다. 어디에 다쳤다? 벽돌에 발을 다쳤으니까 답은 바로 우리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이요. 이님이 딱 튀어나왔어요. 왜? 여러분 혹시 함께 하지 못할까 봐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실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손수레가 안 된다는 이유예요. 손수레하고 다른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수레 이야기가 나왔으면 손수레가 기인물이 되겠지만 여기는 반드시 벽돌에서 벽돌이 연결되었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제 12번째를 했으니까 바로 13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뭐냐 그랬더니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이에요.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로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지방간서의 장은요. 지방청장, 지방노동청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관은 30일에 대부분. 이거는 지방간서까지 오면 30일에 배를 주는 거야. 얼마? 60일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만들었던 게 아니고 법적인 기준이 되겠어.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어. 그래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시행 명령 후 보고기간은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31조에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14번째입니다. 안전관리 조직 형태 중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 형태는요. 몇 가지가 있냐 하면 3가지가 있어요. 안전관리 조직은 3가지. 안전조직의 특징으로 참모형입니다. 참모형은 뭐예요? 바로 스텝형을 말하죠. 스텝형 안전조직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스텝형은 뭡니까? 100명에서 1000명까지 중규모 사업장에 알맞는 조직이죠. 이거는 오리지 스텝에 뭐가 있다? 스텝은 참모입니다. 참모 안전조직이 특별히 구성된 거죠. 안전을 전하는 부서가 있다. 맞죠? 100명 이하의 기업, 이거는 뭐예요? 라인식을 틀렸어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생산 부분의 안전에 책임과 권한이 없어요. 생산 라인과 견해 차이로 안전 지시가 용이치 않으면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하기 쉽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고요. 라인은 100명면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100명 이하의 기업에는 뭐가 있을까? 바로 이런 라인형이 해당이 되겠죠. 우리는 라인 스텝 혼형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요. 15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재해손실비 평가 방식 중에서 시몬스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하이니는 직접비와 간접비 얼마? 1대4예요. 시몬스 방식에서 종류에 갖는 설명이 틀린 것은 항상 시몬스는요. 통상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 알아둘 것은요. 시몬스 방식은 바로 산재 보상비에서 이건 회사에서 제출하는 산재보험료와 그 다음에 비간접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비간접에서 A, B, C, D를 묻는 거겠죠.
시몬즈 방식의 재해 종용하는 설명에 틀리는 것은 그래요. 첫째, 무상해 사고는 우리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 사고는 맞습니다. 휴업상해는 영구, 일부 노동 및 일시 전노동 불능 맞죠? 응급조치상해는 응급조치 또는 8시간 이상인가? 딱 뭐 8시간 미만 이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답은 벌써 3번 1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해설 겸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보니까요. 통원상해는 일시 일부 노동 불능 및 의사통원 조치를 요하는 사고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시몬스 재해사고의 카테고리는 A, B, C, D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모두가 다 비보험 코스트라고 그러죠. 바로 우리 응급조치상해는 $20 미만의 손실 또는 몇 시간? 8시간 이상이 아니고 8시간 미만의 휴업 손실 상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 초안 작성자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안전보건관리 초안 작성은 누가 하냐 하면 바로 스텝에서 하는 것이 가장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도 모든 것이 어디에? 스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가면 관리감독자라면 요걸 잘 봐요. 1-13페이지 합격날개 은행 문제에 있다. 그런데 요런 문제가 최근에 들어가 있는 문제다. 우리 교재에 좌우 합격날개를 시간이 없을 때는 꼭 봐달라는 거고요. 제가 10년치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본책에는 건설안전 필기교재는 2014, 15, 16년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3년으로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죠?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연도 10년치를 보셔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7번째예요. 호흡용 보호구에 각각의 사용 환경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송기 마스크는 뭡니까? 산소 결핍 장소의 분진 및 유독가스에 맞죠? 공기호흡기도 산소 결핍 장소의 분진 및 유독가스가 맞아요. 방독 마스크는요. 산소 결핍 장소의 유독가스인데 방독은 산소 결핍 장소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반드시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서 꼭 알아둘 거 있는 것은 18%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대기는요. 산소와 질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얘가 21%, 얘가 79예요. 물론 이게 78 해가지고 아르곤이 1% 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개 우리 21대 79로 봐요. 반드시 산소 결핍에서요. 요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이 안 되면 착용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독가스가 많이 돼도 뭐가 우선적으로 산소 공급이 먼저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방진이죠. 그래서 방진은 산소 결핍 장소의 분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8번째 보겠습니다.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5단계 중 3단계 분석 평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1단계는 조직, 2단계는 사실을 보면 3단계가 바로 뭐요? 분석 평가 내용은 뭘 분석할 거냐 이 말이죠. 우리는 분석 평가는 위험 요인 확인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뭘 한다?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계속해서 보죠. 봐요. 3단계는 분석평가 내용에서 사고보고서 현장조사 바로 나왔죠. 이게 바로 몇 번이다? 2번이 현장조사에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 이건 어디 있어요? 건설안전기사 필기 1-46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번째입니다. 안전보건 표시 색채 중 파란색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그랬어요. 파란색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우리는 알아둘 게 있습니다. 빨간색은 뭘 한다? 금지 표시를 적용하고요. 오늘 보면 빨간색은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전체로 다 뭐 금지를 적용하죠. 여기서 파란색은 제가 먼저 그랬어요. 파란색은 우선 답을 먼저 하면 주의 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 제가 뭐예요? 바로 주의라 그랬죠. 이렇게 제가 착각을 합니다. 우선 보면 빨간색은 금지를 하고 노란색은 경고, 또 경고는 빨간색, 파란색은요 지시 표시자 보호구를 하는 거죠. 우리 안전에는 주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여기서 파란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 특정 행위를 지시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 여러분도 너무 쉽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보다는 우리가
보호 표지, 안전보건 표지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때 첫째는 금지 표지, 경고 표시, 지시 표시, 안내표인데 금지는 빨간색을 하는 거고요. 근데 경고 표지는 삼각형은 노란색이에요. 다이아몬드색은 뭐요? 역시 빨간색을 적용한다. 지시 표시는 금방 했듯이 실제 지시표는 특정 행위의 지시를 하지만 이거는 안전인정 대상 보호구라든지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은 바로 보조색을 나타내고 흰색은 파란색, 녹색에 대한 보조색이고요. 검은색은 문자 및 빨간,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이 되겠습니다. 20번째인데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협이 있는 경우 사업주 일반적인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낙하비례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법적으로는요. 산업안전보건 14가 있는데요. 14조인데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인 경우에 사업주 일반적인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격벽이라는 건 뭡니까? 방호벽입니다. 이것은 출입을 금지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낙하비례 방지 대출은 출입 금지, 방호 선반, 낙하물인데요. 격벽은 소음 같은 때를 예방하는 방지 조치요. 낙하비례 조치사항 이 5가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 보호망 설치, 방호 선반 설치, 출입 금지구역 설치, 보호구 착용 이거는 실기 필답뿐 아니라 작업형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1과목 안전관리론을 마쳤는데요.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는 1과목 20분을 좀 더 설명한다면 낙하물 방지망은요. 제가 얘기했듯이 산업안전보건기준 14조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림으로도 명쾌하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특히 바로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이것은 수평면과의 각도는 20에서 30도를 알아놓고요.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벽면일 경우에는 2m 이상이에요. 여기 있죠. 10회에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만약에 외부에서부터 그러면 이게 내민 길이가 3m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로속으로도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꼭 몇 조라는 이런 내용은 몰라도 하여튼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은 법에 있고 이거는 실기 필답형 작업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강의에 우리는 예습할 내용을 또 예습 뭐냐? 바로 두 번째 과목 산업안전 및 심리와 교육에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